자, 변리사 물리 기본 강의 3회차 셀프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5m 이동시켰다. 한 일은 얼마인가? 자,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면에서 어떤 물체의 수평 방향의 힘을 가해서 10m 이동시켰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한테 10N의 힘을 가해서 그 다음에 5m를 이동시켰대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동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5m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처음 속도는 0이라고 가정하고요. 처음 속도가 있었으면 처음 속도가 있다고 얘기를 했겠죠. 처음 속도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속도가 생겼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한 일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한 일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1번은 이 일은 FS라고 기본 공식을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은 FS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이 일은 힘을 가해서 거리를 이동시켰는데 힘은 10N이고 이동 거리는 5m니까 50줄이 1입니다. 여기서 깔끔하게 2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2번. 2번은 물체가 가진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러면 2번은 이제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을 연습하는 문제라서 이제 이 개념을 씁시다. 위치 에너지가 바뀐 만큼 일을 한 것이고 일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해서 이 상황을 보고 바로 답을 해도 되지만은 공식 연습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이거를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을 활용합시다. 그러면 1을 물어봤으니까 1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이라고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처음에 속도가 0이었으니까 얘를 지워주시면 나중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데 나중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바로 요것인데 속도를 몰라요. 그러면 요거는 못 계산하겠죠? 대신에 2를 아니까 2를 계산해서 답을 해주면 아까 1이 50조울이었으니까 갖고 오시면 50조울이 나중에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분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에너지 보존 법칙 한번 연습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요 분필 홀더를 내려놓고 나서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이제
이제 셀프 문제 2번 문제는, 4번 문제는 얘는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정지해 있던 질량 m인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받아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물체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 물체에 힘을 T시간 동안 작용했을 때 힘 F가 한 일은 W이다. 자, 정지해 있던 질량 EM인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EF를 시간 ET 동안 작용했을 때 힘 EF가 한 일은 해서 결국은 E를 계산하래요. 근데 2배씩 가하래요. 그래서 질량 EM에 그리고 처음에 정지해 있었던 건 공통이죠. 자, 질량 EM에 힘을 EF를 가해서 그 다음에 ET 동안 작용했을 때 한 일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배씩 올리면서 E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면 E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단순하게 처음에 이 공식 먼저 적읍시다. 자, 처음에 W는 FS 먼저 적읍시다. 1이니까 1번 W는 FS를 먼저 적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S를 구해야 되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일정한 힘이라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강조했는데 힘 파트에서는 등가속도라는 용어 대신에 일정한 힘이란 용어를 쓰고 이 일정한 힘은 등가속도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죠. 왜냐하면 힘은 F는 ma니까 이 상황에서 질량도 일정하고 힘도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해서 결국 등가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공식으로 삼아서 일정한 힘 문제가 나오면 등가속도이다라고 암기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외우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러시면은 이 상황에서 이 S는 등가속도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S는 2분의 1 AT의 제곱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다. 이렇게 적고 등가속도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S를 구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S는 나중에는 이런 거 적을 필요 없겠죠? 빠르게 얘만 적어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F 곱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A도 바꿔주면 되니까 3번은 A는 힘 나누기 질량이라는 걸로 A를 바꿔서 얘도 어차피 공식이니까 강조 요걸 바꿔서 여기다 쏙 집어넣으시면 요 식이 F 곱하기 2분의 1 F 나누기 M의 T의 제곱이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1은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1을 쭉 계산해서 정리하면 1은 2n분의 F제곱 T의 제곱으로 바뀌고 2를 이렇게 표시하는 게 굉장히 유명한 풀이라서 이제 수능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반드시 유도하는 거를 연습해 볼 것. 2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유도를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문제에서 질량 M을 줬고요.
힘을 줬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일을 힘과 시간과 질량으로 이제 정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문제 조건이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질량, 힘, 시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질량이 2배, 그 다음에 시간도 2배, 힘도 2배면 할 일은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표시된 걸 가지고 아까 구한 곳에다가 2배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배, 여기다가 2배, 여기다가 2배를 해주시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위는 2배의 제곱, 2배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아래쪽은 2배. 그러면 약분하면은 8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1은 8W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구하는 거는 우리 기출문제에도 있던 문제고 변리사 기출문제에도 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수능 쪽에서는 얘를 2배씩 넣어서 1이 8배가 되는 것까지 증명해 봐라. 이게 이제 수능 기출문제로 주어진 문제고요. 그러므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프 문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듣는 거를 감안해서 제가 좀 천천히 풀고 있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21년도 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21년도 변리사 기출문제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경사진 면을 질량 M인 물체가 마찰 없이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물체는 높이 H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하였다. 물체가 2분의 H인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은 2분의 H인 지점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정지 상태부터 출발하였대요. 그러면 그림에다가 이렇게 그림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풀어봅시다. 처음 상태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갈 때는 속도 V겠죠. 그 다음에 바닥이 기준이니까 바닥에다가 H는 0이라고 잡고 처음 물체의 위치는 H이다. 이렇게 잡아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깔끔하죠. 그래서 여기일 때는 속도가 0인데 여기일 때는 속도가 V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속력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하 문제예요. 난이도 하 문제. 자, 풀어봅시다. 1번. 자, 처음 에너지는 나중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없고 위치 에너지만 있다. 그래서 처음 에너지는 중력 위치 에너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나중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도 있죠. 운동 에너지도 있죠. 요 둘 다 적어주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mg 2분의 1h라고 위치 에너지 적고 그 다음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넘기시면 되겠죠? 2분의 1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고 질량 약분해 주시면 속력은 루트 GH가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풀어주시고 나중 속력은 이렇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가 엄청나게 난이도가 낮은 난이도 하의 기출문제가 이제 올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자, 다음 그래프는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와 탄속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니까 이쪽이 탄속력이고 이쪽이 변이 x가 되겠죠? 여기다가 x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이 x. 그러면 이 그래프는 f는 kx라는 탄속력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탄속력 공식을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는 Y축. 저 여기 Y축이 탄속력이니까. 그 다음에 X는 글자 그대로 X축. X축이 변이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되고 얘가 일정하니까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다가 탄속력과 변이 x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용수철 상수다.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확인해 보는 문제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보시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 용수철상수 K는 얼마입니까? 그랬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래프에서 어떻게 읽으시면 되는가 하면은 변이가 5일 때 쭉 해서 읽어서 탄속력은 20이다. 이거 읽고 탄속력 공식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1번 F는 KX라고 적고 이렇게 그 다음에 탄속력은 20이고 그 다음에 K는 모르겠고 X는 0.5m이다. 0.5. 그러면 양쪽에 2를 곱하면 40은 K가 돼서 용수철상수 K는 40 뉴턴 퍼 미터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질문인데, 이 용수철을, 자, 이 용수철을 1m에서 2m까지 늘릴 때와 3m에서 4m까지 늘릴 때 용수철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B는 얼마인가? 그랬죠? 그러면 질문이 이렇게 돼 있죠. 용수철을 1m에서 2m까지 늘리면 1m일 때 저장된 에너지도 있을 거고 2m일 때 저장된 에너지도 있을 테니까 그 에너지 차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얘 지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겠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이제 위치 에너지 차이를 생각하는데 이게 나중 위치 에너지 대 처음 위치 에너지를 생각해서 위치 에너지 차이는 나중 거 빼기 처음 위치 에너지를 계산한다. 이거를 고려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 차이를 비교하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위치 에너지 1번과 이제 위치 에너지는 1에서 2까지 늘릴 때 위치 에너지니까 1, 2 대 위치 에너지 변화 두 번째는 3에서 4까지 늘릴 때 여기다서 3에서 4까지 늘릴 때 위치 에너지 변화를 계산해서 비교하라고 하면 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묶어요. 똑같은 건 묶으면 좋겠죠? 2분의 1K, 2분의 1K를 묶습니다. 여기다가 2분의 1K 묶어주고 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이렇게 적고, 그러면 처음에는 1에서 2니까 나중 것 빼기 처음이니까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그래서 위에 거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대 2분의 1K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 이게 저장되는 위치 에너지 차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위치 에너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위치 에너지의 변화, 나중 거 빼기 처음 거를 계산해서 둘이 비교해 봐라 라고 하는 유명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비율은 똑같은 걸 지워줘도 되니까 지우고 나머지 비율을 찾으면 4 빼기 1은 3이고요. 그 다음에 16 빼기 9는 7이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비율은 3대 7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름 유명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1번 86페이지로 표시가 돼 있죠. 86페이지 11번 셀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페이지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편집을 하니까 페이지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11번 셀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고정된 관의 위쪽 끝에 잠시만요. 칠판 좀 지우고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죠. 자,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고정된 관의 윗끝에 용수열 상수가 K인 용수철을 매달고 용수철을 아래 끝으로부터 1m의 아래인 지점에서 질량 0.5kg 물체를 연지기로 5의 속력으로 던졌다. 물체는 용수철을 최대 0.1m 압축하였다.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니까 밑줄. 물체는 용수철을 최대 0.1m 압축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의 문제가 유명한 질문이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상황을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물체를 위로 던졌대요. 그러면 당연히 물체는 용수철은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다가 비슷하게 그려주시면 이렇게 통을 그리고 이렇게 통을 그리고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통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구마구 압축이 돼 있겠죠. 그리고 물체가 여기 도착한대요. 이렇게 좀 찌그러지게 그립시다. 그러면 물체는 얼만큼 올라갔습니까? 그러면은 물체는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이 살짝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어쨌든 물체가 올라간 거리를 정확히 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재주시면 되겠죠. 이제 화살표가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물체가 올라간 높이를 요 깔때기 있는 데까지니까 깔때기 있는 데까지 올리면 이렇게 되고, 어디까지가 1m인가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1m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니까 x예요. 근데 문제에서 x는 0.1m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약간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m. 그래서 물체는 1m로 올라간 다음에 용수철을 압축해야 되니까 압축된 거리 0.1m까지 올라갔으니까 물체는 총 1.1m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물체의 높이는 1.1m 지점에 있다. 왜냐하면 1.1m 올라갔을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기억부터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물체가 최대로 압축된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이거는 지식이죠. 물체가 최대로 압축된 순간, 근데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물체가 최대로 압축된 순간, 이거는 좀 문장이 어색하네요. 용수철이 최대로 압축된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 당연하죠. 지식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용수철이 최대 압축이 되면 속력은 0이다. 이거는 공식이니까 또는 지식이니까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이 지식을 외우고 있다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다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물체가 최대로 압축된 순간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말로 속력이 0이 된 순간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그랬는데 얘는 별표예요. 자,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리는 질문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그러면 이거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테니까 보세요. 상황이 이겁니다. 자, 첫째, 1번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속력이 0이래요. 이렇게. 그런데 알짜 힘이 0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아래쪽에다가 알짜 힘은 0이다 하면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속도 0이 계속 유지가 돼서 계속 정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단 연습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똑같이 그려주시고, 이번에는 힘이 있어. 그리고 속도가 0이래. 그러면 얘는 알짜 힘이 0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알짜 힘은 F고 0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속력이 0이 돼도 돼요. 처음 속력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운동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운동한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런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속력이 0이라는 것만 가지고 알짜 힘이 0이라고 판단하면 그거는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력이 0이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계속 정지해 있으려면 알짜 힘은 0인데 알짜 힘이 0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속력은 0인데 운동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운동할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냉큼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렸고, 상황을 보셔야 돼. 상황을. 그러면 여기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속력은 0이래요. 꼭대기니까. 속력은 0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어요. mg.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압축된 용수철은 물체를 민다. 그래서 이쪽으로 탄성력 kx도 작용합니다. 그러면은 합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합력은 kx, mg 먼저 적읍시다. mg 더하기 kx가 되면서 이렇게 합력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잠깐 속력이 0이었다가 이 합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이 0이라고 냉큼
R자임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틀리고요. 속력이 0일 때 R자임이 0인지 아닌지는 상황을 판단해서 바라본다. 그 다음에 되려 속력이 바뀔 것인가 그대로인가는 R자임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자임이 0이 아니니까 얘는 조금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상황을 이해하라고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을 볼까요? 디귿은 용수철 상수가 K는 150Nm/m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은 여기 있던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서 이제 용수철 상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것 좀 지우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깔끔하게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랑 비교하면서 한번 꼼꼼하게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 에너지하고 나중 에너지랑 같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고요. 그 다음에 처음 에너지는 얼마였는가 하면 처음에는 바닥에 있었을 테니까 운동 에너지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나중 에너지는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mgh가 있다. 더하기 속도는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이 압축됐으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K가 있어서 이 K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산수. 그냥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시면 돼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질량은 0.5 그 다음에 속도는 5의 제곱 은 질량은 0.5 중력 가속도는 10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으면 그냥 10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9.8이면 반드시 9.8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H는 실제로 올라간 높이 그래서 1m 가고 압축된 길이까지 생각하면 1.1m 그래서 높이는 1.1m 더하기 2분의 1 K 그 다음에 압축된 길이는 0.1이니까 0.1의 제곱은 0.01이다. 이렇게 해주셔서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면 2분의 1이 다 있죠? 2분의 1 약분, 2분의 1 약분, 0.5 남기고 2분의 1 약분. 자, 그 다음에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양쪽에 2 그러면 곱하기 2를 합시다.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합시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산수 그냥 꼼꼼하게 한번 하고 빠르게 마칠게요. 그럼 얘를 2를 곱해주면 25만 남죠? 25는 이쪽은 11인데 그렇죠? 2개 곱하면 11인데 1을 곱하니까 22 그 다음에 더하기 K 곱하기 0.02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3이고요. K 곱하기 0.02니까 K는 3 나누기 0.02 그러면 300 나누기 2가 돼서 150 Nm/m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디귿은 맞았네요. 이렇게 해서 디귿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깔끔하게 푸는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귿은 맞았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준비한 풀이랑 다르게 이거를 왜 곱했지? 안 곱해도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4번 문제. 얘를 싹 지우고 자, 4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4번 문제는 MD 기출문제예요. 자, 거기서 경향이 비슷한 좋은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 M의 물체 A가 수직면에 고정된 용수상수 K인 이렇게 하고 그냥 읽을게요. 충분히 보이시죠? 자, 수직면에 고정된 용수상수 K인 용수철을 향해 일정한 속력 V제로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나는 A와 용수철과 접촉하는 순간부터 용수철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F를 시간 t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는 용수철이 놓여있는 직선상에서 운동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용수철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가 용수철을 향해서 온 다음에 그 받는 힘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 봤대요. 그런데 이제 받는 최대 힘 지점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 힘 F0 지점이 있고 그때의 시간이 T0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수철 문제니까 그래프를 3번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3번 그려서 분석해서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놓고 그림을 3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리고요. X는 0인 곳을 잡아서 X는 0이라고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용수철을 이런 식으로 원래 길이를 표시해 줍니다. 원래 길이. 그 다음에 여기서 물체가 질량 M의 물체가 속도 V0로 오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해하셨죠? 두 번째는 최대로 압축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이 압축돼서 물체가 여기 오는데 조건이 X가 최대래요. 그래서 X 최대. 그러면 기본이 이거죠. 얘가 속도를 가지면 더 압축할 수가 있으니까 X가 최대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0인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시고 얘가 필수 공식이죠. 그래서 압축이 최대가 되면 속도가 0이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학습용이니까 정확하게 공식을 적어야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대 압축. 요 압축이란 말까지 끝까지 적고 외울 거면 정확하게 최대 압축일 때 속도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물어봤어요. F는 KX가 탄성력인데 얘는 상수고 얘가 최대가 되면 탄성력도 최대이다. 이렇게 해서 탄성력은 이쪽 방향으로 F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체가 받는 탄성력까지 표시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가 충돌이 끝나면 얘는 원래 길이를 회복할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질량 M이 속도 V0로 가는 거는 당연하고 얘하고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분석할 준비가 됐고 이 그림을 보면서 두 번째는 이 나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까요? 시간이 T0일 때 질문이 시간이 T0일 때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시간이 t0일 때 물체의 속력은 0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시간 t0를 그래프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t0일 때는 최대 힘일 때의 시간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했었죠. 얘가 힘이 최대가 되려면 최대로 압축된 곳이고 최대로 압축된 곳에서는 속도가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원리에서 기억은 딱 맞았죠. 그래서 기억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0일 때 똑같은 조건일 때 이렇게 해서 똑같은 조건일 때 용수철이 압축된 길이는 이것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 압축된 길이를 찾는데 최대 압축된 길이를 찾는 거죠. 그러면 1번 용수철 공식이죠.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바뀌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아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나중에는 탄성 위치 에너지가 있는 공식을 적어주시고 얘가 기본 공식이니까 이렇게 강조하고 이때 이 속력은 최대 속력이고 이 x는 최대 x이죠. 이런 것들을 아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약분해서 x제곱은 m 나누기 k 나누기 v 제곱이고 x는 루트 몽키 v이다. 해서 요 식도 중요한데 이 식도 많이 쓰죠. 근데 이 식에서 이거를 거쳐서 이 식으로 가는 것도 정말 자주 가는 거니까 얘를 몽키 v 공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몽키 v 공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질문이고 이때 최대 속도하고 최대 x를 연결하는 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로 정확히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 속도가 v0였으니까 v0를 쳐주시면 보기와 똑같이 생겨서 니은은 맞았다. 해서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최대 탄성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탄성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최대 운동 에너지고 나중에는 운동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최대 탄성 에너지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나에서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EMV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쓱 보니까 자, 힘과 시간축의 면적은 FT 그래프죠. FT 그래프. 그래서 FT 그래프인 거 확인하시고 면적은 충격량. 충격량을 물어봤어요. 충격량을.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이 힘이 플러스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이제 부호를 생각하지 말고 대충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조금 엄밀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 부호 틀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호는 시험에서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절대값으로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공연히 어렵게 생각하실까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까지 엄밀하게 푸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절대값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그냥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플러스 힘으로 표시했죠? 그러면은 얘가 물체가 받는 힘이 이쪽 방향인데 놀랍게도 마이너스 힘이라고 안 그러고 플러스 힘이라고 하면서 플러스 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인 겁니다. 기준이 이쪽으로 생각해서 이쪽이 플러스이면 나중에 충돌해서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 속도 방향이고 이게 나중 속도죠. 그러면 얘가 처음 속도인데 처음 속도는 이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속도라고 표시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계산 결과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지우고
그다음에 이거 다 필요 없고 싹 지우고 이제 계산 결과를 보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걸 써주셔야지 그래프 면적이 나오니까 요거 기본 공식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충격량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래프 면적이니까 일단 면적이라고 적고 얘는 나중 얘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고 나중은 MV0 마이너스 처음은 마이너스 MV0 마이너스 MV0로 적어주시면 면적은 EMV0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냥 내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은 원래 이쪽이 플러스잖아. 이쪽이.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해서 그냥 충격량은 얼마지? 그러면 충격량은 나중 거는 마이너스 MV0 빼기 처음 거는 MV0니까 마이너스 2MV0라고 이렇게 푸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부호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나온 거에 절대값을 치워서 대충 2MV0 맞네.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쓸데없는 지식이니까 그냥 대충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자, FT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 이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T0가 되면 힘이 0이니까 용수철에서 분리됐을 때의 상황이다. 그래서 낮은 것과 처음 거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그 충격량은 그래프 면적과 같다.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답은 5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고요. 자,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프 문제는 제가 조금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천천히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스킵할 부분은 스킵하시고 2배속으로 들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 3kg인 수레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막대로 연결된 채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두 수레가 분리되어 수레 A는 왼쪽으로 2m/s의 속력으로 운동하게 되었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수레 B의 속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해서 요거를 풀어보라고 주어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분리 문제죠. 여기다가 분리 문제라고 분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제 분리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집어넣는가 하면 첫 번째는 1번. 자, 처음 속도가 0일 때 물체가 분리된다면 이제 여기다 적지는 않지만 내력만 있는 거죠. 분리될 때는. 그래서 처음 속도가 0일 때 분리된다면 내력만 있어서 운동량이 보존되고 그때 MV는 MV의 결과가 나온다는 수업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리 문제 공식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분리 문제인데 처음 속도가 0인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왼쪽 운동량과 오른쪽 운동량이 같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이거를 적었는가 하면은 얘는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이 공식을 사용하면 바로 틀린다. 그래서 이 공식 사용 못함을 강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얘가 분리 문제니까
대신에 내력만 있고 그러므로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공식으로 분리 문제는 운동량 보존 문제이다. 그래서 분리 문제는 운동량 보존 문제이니까 운동량 보존으로 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은 가장 간단하게 M1V1 더하기 M2V2는 M1V1 다시 더하기 M2V2 다시를 한번 적고, 예, 운동량 보존 공식이니까. 이렇게 물체가 두 개 있을 때는 이것을 한번 적고 풀이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다가 속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2로 주어져 있죠?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왜냐하면 이쪽 방향이니까 숫자를 주어져 있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확하게 표시하시고 문제를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요. 읽으시면 되니까 읽으면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얘는 2가 되고요. 더하기 얘는 3 곱하기 1이죠? 3이 되고요. 는 나중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3V2 다시 2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3V2 다시니까 그러므로 V2 다시는 3m/s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깔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이론 연습 문제예요. 그리고 이렇게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 마지막 풀이. 자, 10번 문제를 풀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03년 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줄에 매달려 있는 10kg의 나무 토막에 수평으로 총을 겨누고 발사했더니 총알이 나무 토막에 박혀 나무 토막과 함께 밀려나갔다. 총알의 질량이 20이고 총알의 속력은 1km/s라고 할 때 나무 토막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약 얼마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10kg의 나무 토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총알의 질량이 20g이고 총알의 속력은 1kg이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맞히는 작업을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은 다 끝났고 나무 토막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약 얼마인가?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분석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기다가 1번. 자, 나무 토막은 10kg이래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총알의 질량은 20g이래요. 근데 얘는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지 기본 표시가 되니까 얘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시면 0.02kg이고 얘는 나무 토막이고 얘는 총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알의 속도는 1km/s니까 얘는 1000m/s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얘는 나무 토막에 총알이 날아갔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표시하면 총알이 속도 V로 나무 토막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을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무 토막에 총알이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질량 M 파고 들어가면서 얘가 속도 V로 움직이고 이 그림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구나. 그래서 문제 인식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얘는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문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에너지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열 에너지만 고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단위를 SI 규격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되고요.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으로. 별거 없죠. 미터 퍼 세크는 킬로그램으로 맞춰준다. 이게 표준 단위니까 표준 단위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의 기본 문제. 그래서 총알이 파고 들어가면서 열 에너지가 발생되는 문제이고 다른 에너지는 언급 안 했으니까 무시한다.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 비탄성은 운동 에너지가 비보존되고 이 비보존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문제구나. 이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운동량 보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이 같다. 처음 운동량은 MV이고 나중 운동량은 M 더하기 MV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므로 V는 M 더하기 M의 MV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유도하는 거는 필수 예제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유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넣으래요. 여기다가 숫자를 넣어서 총알의 질량은 0.02, 속도는 1000. 그렇죠? 그 다음에 총알의 질량은 0.02, 그 다음에 나무 토막의 질량은 10kg.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10에 비해서 0.02는 너무 작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100분의 1보다 작은 건 무시해도 되니까 얘를 무시. 그러면 아래쪽은 10만 남으니까 동그라미 하나 무시. 그러면 깔끔하게 2m/s가 이제 나중 속도이고 얘는 무시한 게 있으니까 약입니다. 약. 그래서 약 2m/s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 속도를 구했고요. 3번은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서 열 에너지를 등장시키래요. 그러면 처음 에너지가 나중 에너지랑 같고, 처음 에너지는 총알의 운동 에너지만 있었고, 나중 에너지는 2분의 1 M 더하기 M의 V제곱이라고 하는 총알과 나무 토막의 운동 에너지가 있었고 열 에너지도 발생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었고 얘는 정지 상태죠. 두 번째는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열 에너지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꼼꼼하게 식을 적어줬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열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니까 넘겨서 열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더하기 mv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얘는 2분의 1 총알의 질량은 0.02 곱하기 얘는 V는 1000이니까 얘는 10의 3승의 m/s 그거의 제곱이면 10의 6승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m은 0.02 그 다음에 이 나무 토막의 질량은 10 그쵸? 잠시만요. 제가 잠깐 멍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싹 지우고요. 얘를 싹 지우고 이제 나머지 꼼꼼하게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이 약분되고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6개, 동그라미 4개가 되고요.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요거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0.02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수할까봐 지금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4개를 적고요. 마이너스 그러면 20.0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약 9980 주울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열에너지다. 해서 소수점 0.2 정도 무시하고 풀어주시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하고 똑같이 생겼죠? 답은 2번.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산수에서 제가 실수한 게 요거를 미리 없앨 걸. 왜냐면 너무 작으니까 없애도 되는데 바깥에 겨우 2를 곱하고 있는데 얘를 안 없애서 끝까지 데리고 간 게 약간 실수였네요. 그래서 어쨌든 약으로 푸는 거고 보기를 보면서 풀어서 쓱 계산을 정확하게 했더니 약 9980 주울이 나와서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다 잡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덧칠하지 않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너무 서둘지 말고 차분하게 꼼꼼히 풀어보시면 나중에 문제 다 풀고 나면은 이제 조금 빨리 깔끔하게 푸시는 것도 연습하시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